13살 한국 소녀 은하는 세계 최고 명문대 MIT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 팀에서 배제되고 교수도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패배 대신 관찰이라는 무기로. 그리고 모두가 놓친 것을 발견했다. 어린 동양인이라는 낙인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일까? 어린 동양인이라는 낙인. 13세 한국 소녀 은하는 MIT의 캠퍼스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작은 체구, 짧은 머리, 그리고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학용품을 들고 있는 모습은 이곳의 대학생들과는 분명 달라 보였다. 저 학생 초등학생 아니야? 처음 만난 학생들은 속삭였다. 조롱 섞인 목소리는 은하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은하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며 걸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철렁 내려앉고 있었다. 이미 그 첫날부터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정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첫 수학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은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을 받았다. 옆자리 학생이 은하를 흘깃 보더니 중얼거렸다. 동양인이면 수학은 당연히 잘하겠지?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은하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인종이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수는 강의 중간에 처음으로 은하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운 인사가 아니었다. 교수는 신입생 명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더니 내내 그녀를 신입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학생은 특별 입학생인가? 하는 의문이 교수의 얼굴에 떠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이름이 호출될 때마다 작게 여기요라고 대답했지만 교수는 마치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반응했다. 조별 배정 날은 은하에게 또 다른 시험이 되었다. 교수가 팀을 나눌 때 같은 팀이 될 학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한 학생이 말했다. 정말로? 그 작은 애가 우리 팀이야? 다른 학생들은 은하와 같은 팀이 되기를 꺼렸다. 팀 배정 후 대면하는 첫 모임에서 팀원들은 은하를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 대하듯 했다. 강의 중 은하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다. 질문을 할 기회가 생기면 다른 학생들이 먼저 발언했다. 심지어 같은 조 프로젝트에서 은하의 질문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곤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이 은하의 질문 직후 따라왔다. 발표 기회는 더욱 불공평했다. 교수는 은하에게 발표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었다. 다른 학생들이 발표를 마친 후 강의 막바지에 은하에게 간단히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했다. 마치 덧붙이는 것처럼. 점심시간. 은하는 식당의 한 구석에 자리 잡았다. 다른 학생들은 무리지어 앉았지만 아무도 은하를 초대하지 않았다. 은하는 조용히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꺼냈다. 한국 반찬들이 가득한 도시락을 보자 테이블 가까이 앉은 학생이 코를 찌푸렸다. 무슨 냄새야? 그 순간 은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을 먹으려 했다. 옆에 앉은 학생이 은하의 노트를 몰래 엿본 후 웃음이 터져나왔다. 너 같은 애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것은 악의적인 말이었다. 은하의 손가락이 떨렸다.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다. 은하는 강의실 뒤편으로 자신의 자리를 옮겼다. 앞자리에 앉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 같았다. 뒤편에서 조용히 필기를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교수는 강의 중에 은하가 손을 들어도 질문을 무시했다. 마치 그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MIT 복도는 미로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강의실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지만 은하는 여러 번 길을 잃었다. 그럴 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길을 묻는 은하의 작은 목소리는 학생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났고 첫 달이 지나갔다. 은하는 기숙사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밀리지 말자.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날 밤 은하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예쁜 필체로 첫 페이지에 썼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그것은 일기도 계획도 아니었다. 그것은 은하가 자신과 맺은 약속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강의에서 배운 것들, 팀원들의 반응, 자신의 감정,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다짐을. 은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이 어린 동양인 소녀는 증명해 보이려 했다. 어린 나이도 동양인이라는 정체성도 작은 체구도 자신의 능력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그 증명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은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패배 대신 선택한 관찰. 은하는 매일 저녁 도서관으로 향했다. 기숙사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강의실과 식당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혼자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4시간이 되었고 2주가 지나자 6시간이 되었다. 도서관은 은하의 안식처가 되어갔다. 책들 사이 컴퓨터 앞에서만 은하는 자유로웠다. 여기서 그녀는 어린 동양인이 아니었다. 그냥 연구자였다. 도서관의 조명 아래서 은하는 한 사람의 과학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은하의 팀이 받은 첫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 예측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교수가 주제를 설명할 때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하, 너는 데이터 정리를 맡아줄래? 다른 팀원들은 모델 개선과 코드 작성이라는 핵심 역할을 얻었다. 조롱 섞인 톤으로 교수가 덧붙였다. 기초부터 시작해야 할 테니까. 첫 팀 회의는 은하의 예상대로였다. 팀원들은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들을 써내려갔다. 은하가 질문을 하려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말을 끊었다. 일단 너는 이 데이터들을 정리해만 줘.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없음은 순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의 시작이었다. 은하는 밤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각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고 시간대별로 정렬하고 수치의 패턴을 추적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은하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후 예측 모델의 원본 코드를 반복해서 검토했다. 한 줄 한 줄 모든 함수와 변수를 따라갔다. 다른 학생들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은하는 기존의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하나하나 검토하듯이.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데이터 시계열의 특정 구간에서 예상과는 다른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것은 일관성 있는 편차였다. 은하는 작은 노트에 이 패턴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다음 팀 회의에서 은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는데. 팀원들은 은하를 흘겨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 학생이 말했다. 넌 데이터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분석까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닐까?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은하가 발견한 패턴을 설명하자 교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건 단순 오류야. 센서 측정 오류일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이터 정리를 마무리해.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만약 다른 팀원들이 놓친 중요한 패턴이라면 어떨까? 그날 저녁 은하는 도서관에 들어선 지 3시간 뒤에도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같은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했다.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흘러갔다. 도서관 사서가 밤 12시 반쯤 은하에게 다가왔다. 은하, 이 시간까지 있는 학생은 너뿐이야. 사서는 따뜻한 웃음으로 말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은하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피로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한 열정의 신호였다. 밤샘은 계속되었다. 패턴을 찾기 위해 은하는 데이터를 다양한 수학적 방법으로 변환했다. 풀이의 변환, 웨이블릿 분석, 이동 평균 계산, 모든 도구를 동원했다. 새벽 3시, 패턴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한 만큼 더 조용히, 더 집요하게 은하는 버텼다. 팀원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 무시 속에서 은하는 자유로움을 찾았다.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하는 원본 코드의 기후 변수들을 하나하나 추출했다. 특히 대기 순환 패턴과 해수 온도 변화 데이터에 주목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은하는 확신했다. 그 이상 패턴은 기후 예측 모델의 특정 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른 팀원들이 간과한 바로 그 변수 말이다. 은하는 스스로 만든 계산식으로 오류의 원인을 재구성해 보았다. 기존 모델에서 해수 대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개수가 잘못되어 있었다. 단 하나의 수치 때문에 전체 예측이 체계적인 오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는 관찰한 모든 내용을 노트에 정리했다. 팀원들이 무시했지만 그들의 무시가 오히려 은하에게는 축복이었다. 아무도 자신의 활동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트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은하의 분석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다. 데이터의 스크린샷, 손으로 그린 그래프, 수식 유도 과정, 그리고 각 단계별 검증 결과들. 그것은 단순한 숙제 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발견의 여정을 담은 과학적 일지였다. 밤 2시, 은하는 노트를 펼쳐들고 자신이 찾아낸 패턴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면 팀원들의 조롱도 교수의 무시도 모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별것 아닌 오류라면? 그 순간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다. 지금 포기하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어. 그것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13살의 어린 소녀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깊은 밤에 중얼거린 다짐이었다. 은하의 펜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도서관의 형광등이 새벽까지 은하를 비추고 있었다. 누구도 몰랐던 발견. 은하는 발견한 패턴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기후 예측 모델을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모델의 해수 대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개수를 수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밤새 작성된 코드는 수백 줄에 달했다. 은하는 각 라인마다 주석을 달았고 논리의 흐름을 명확히 했다. 이것은 단순한 코드 작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학적 발견을 수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었다. 새벽 5시 은하는 첫 번째 테스트를 실행했다.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떨렸다. 화면이 수치를 출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기존 모델의 오차율이 14.2%였다면 은하의 새 모델은 3.8%의 오차율을 보였다. 화면을 바라보던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로? 이것이 정말 맞는 걸까? 그녀는 코드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로직 오류는 없었다. 데이터 입력도 올바랐다. 이것은 성공이었다. 은하는 팀에 자신의 발견을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받을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 팀 회의에서 은하가 자신의 새 모델을 보여줬을 때 반응은 정확하게 그녀의 예상과 같았다. 너가 이걸 했다고? 팀원 중 한 명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팀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마치 은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학생이 코드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건 너무 복잡한데 너 같은 애가 이걸 짜냈어? 어디서 복사했거나 틀렸을 거야. 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든 코드와 로직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필요하면 과정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이미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은하는 단순한 데이터 정리 담당자였다. 그런 학생이 갑자기 획기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교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은하가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을 때 교수는 처음에는 은하를 흘겨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코드를 대충 훑더니 말했다. 내가 했다고? 다시 검증해 볼 필요는 있겠군. 혹시 어디선가 본 알고리즘을 응용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은하는 느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히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필요한 것은 증명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기숙사 방으로 가지도 않았다. 도서관으로 향했다. 코드 전체를 밤새 다시 재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모든 단계를 문서화해야 했다. 은하는 새 폴더를 만들어 자신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원본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코드, 패턴 분석 과정, 모델 개발 단계, 그리고 최종 검증 결과까지 모든 것을 단계별로 저장했다. 각 단계마다 출력 결과와 시각화 그래프를 함께 저장했다. 밤 9시부터 시작한 재검증은 아침 6시까지 이어졌다. 9시간. 그 시간 동안 은하는 자신의 로직을 100번 이상 점검했을 것이다.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 은하는 자신의 데이터와 교수가 제시한 원본 기후 데이터를 직접 비교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 모델에서 해수 대류를 나타내는 변수의 개수가 0.3만큼 과소평가되어 있었다. 단 0.3. 그 작은 오차가 전체 예측 시스템에 체계적인 왜곡을 만들고 있었다. 새로운 증거가 쌓여갔다. 은하는 자신이 수정한 개수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했다. 해수 대류의 메커니즘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다. 기후 모델링의 고전적인 교과서들을 참고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자신이 제시한 개수가 최근의 위성 측정 데이터와도 부합한다는 것을. 아침 햇빛이 도서관 창문으로 들어올 때 은하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 문서였다. 여기에는 문제의 정의, 데이터 수집 방법, 분석 과정, 새 모델의 구조, 검증 결과, 그리고 과학적 해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이 보고서를 출력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견을 종이에 담아서 들었다. 은하가 이 자료를 팀에 제시했을 때
반응은 달라졌다.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팀원들은 은하의 문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묵했다. 한 팀원이 중얼거렸다. 이건 정말 시스템적인 분석이네. 다른 팀원이 덧붙였다. 혹시 진짜 천재인가? 비로소 그 말은 조롱이 아니라 의외성의 표현이 되어 있었다. 조롱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은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여기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것이 은하가 받은 첫 번째의 진정한 질문이었다. 은하는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마치 교수처럼, 마치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은하는 그 팀의 다른 누구보다도 이 모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공식 테스트가 준비되었다. 교수와 티칭 어시스턴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팀의 모델들이 검증되었다. 한 팀의 모델, 또 다른 팀의 모델들이 차례로 테스트되었다. 결과들은 대부분 예상 수준이었다. 그리고 은하의 팀 차례가 왔다. 교수가 은하에게 물었다. 너희 팀의 모델은 뭐 특별한 개선점이 있나? 은하는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해수 대류 변수의 오류를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새 모델을 시연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새 모델의 예측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했다. 오차율 3.2%.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오차율 4.1%.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 오차율 3.7%. 반면 다른 팀들의 모델들은 대부분 11%에서 18% 사이의 오차율을 보였다.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한 명의 교수가 박수를 쳤다. 그 다음 교수, 그 다음 또 다른 교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은하는 손 떨림을 숨기며 발표를 마쳤다.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이 철렁했고 목이 메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냈다. 적어도 강의실에서는. 강의실을 빠져나온 은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무시, 모든 외로움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실험실로 돌아오자 교수진이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과 교수 3명, TA 2명. 그들은 모두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의 교수가 먼저 말했다. 은하, 정말 뛰어난 분석이었어. 이건 정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른 교수가 덧붙였다.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오류를 찾아냈어? 은하는 조용하게 대답했다. 데이터를 자세히 봤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은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봤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저녁 은하는 기숙사로 가지 않았다. 도서관으로 향했다. 화면 앞에 앉아 그녀는 새로운 연구 파일을 열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MIT가 놀란 날, 은하의 연구 결과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물리학과 내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체 MIT 캠퍼스에 퍼지기 시작했다. 과학 게시판에 은하의 논문이 공개되었고 학과장이 모든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학생의 기후 예측 모델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학입니다. 말이 말을 낳았다. MIT의 다른 학과 교수들도 은하의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수학과 교수는 그녀의 알고리즘의 우아함에 놀라며 메모를 남겼다. 이 아이디어는 게임 이론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컴퓨터 과학과의 한 교수는 은하의 코드 최적화 방식에 감탄했다.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래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의실에서였다. 은하가 강의실에 들어설 때 학생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 전에는 조롱의 웃음이 울려 퍼졌지만 지금은 존경의 시선이 따라왔다. 한 강의에서 교수가 새로운 문제를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누가 접근해 볼까요? 은하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예전처럼 무시당할까봐 손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르게 올렸다. 교수는 즉시 은하를 지명했다. 은하, 내 생각을 들어보자. 은하가 자신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자 강의실의 학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떤 학생도 중간에 끼어들거나 비웃지 않았다. 은하의 말이 끝나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좋은 설명이야. 그 후 같은 강의에서 다른 교수가 복잡한 문제를 제시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은하는 단 5초 만에 손을 들었다. 그녀의 답변은 정확했고 시야가 넓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했다. 학생들은 은하를 바라보며 작은 감탄사를 흘렸다. 한 주가 지났을 때 은하의 지도 교수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은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뭔가 잘못되었나? 하지만 교수의 표정은 따뜻했다. 은하, 앉아라. 교수는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내 연구 결과를 봤어. 정말 인상적이야. 나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너의 모델을 더 발전시켜서 국제 저널에 투고하는 거야. 어떤가? 은하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공동 연구. 그것은 자신이 정식으로 연구팀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었다. 감사합니다. 은하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교수는 웃음을 지었다. 너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해. 넌 우리에게 보여줬거든. 과학이 무엇인지를. 며칠 뒤 은하의 실험실에 학장이 직접 들어섰다. MIT의 학장이다. 은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학장은 환하게 웃으며 은하에게 다가왔다. 내 연구를 봤어. 정말 훌륭하더라. 학장은 은하의 손을 잡고 악수를 건넸다. MIT의 학생 중에서도 드문 수준의 과학적 직관이네. 너에게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은하는 얼이 빠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놀랐다. 세계 최고의 대학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다. 학장이 떠난 후 은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다. 엄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은하야, 뭐해? 밥은 먹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은하의 목이 메어왔다. 지금까지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숨겨온 은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드디어 인정받았어. 엄마는 화면 너머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은하가? 정말? 응. 교수님들도 인정해주고 심지어 학장님까지 축하해 주셨어.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두 사람의 눈물이 같은 기쁨으로 흐르고 있었다. 은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알지? 너는 절대 작은 아이가 아니야. 넌 거대한 별이야. 은하도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모든 고통이 값어치 있다고 느꼈다.
실험실에서의 분위기도 확연히 바뀌었다. 전에는 은하를 피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은하, 네 논문 읽어봤어. 정말 대단한데. 한 동료가 은하에게 다가왔다. 다른 연구원이 은하의 자리에 와 앉았다. 너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나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은하는 이 모든 변화를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지금 그들이 보이는 태도가 자신의 가치를 더 올려주거나 내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잘 지내요. 은하의 실험용 데이터 접근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전에는 자신이 정리한 데이터에만 접근 가능했지만 이제는 MIT의 거의 모든 기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였다. 은하가 더 이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뜻했다. MIT 내 여러 교수들이 은하의 노트 사본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요청이었지만 곧 은하는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13세의 소녀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메신저를 주고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노트를 품에 꼭 안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증명서이고 자신의 무기였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도 이제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은하에게 말을 걸 때가 있었다. 은하, 우리랑 앉을래? 은하는 때때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연구에 더 집중하기 위해 거절했다. 강의실 뒤편의 자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은하 스스로도 자신감을 찾아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눈의 빛깔이었다. 한 번은 실험실의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은하는 자신이 발견한 모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 여기서도 해낼 수 있구나.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말이었다. 13세의 어린 소녀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마침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은하가 기숙사로 돌아올 때 복도의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다. 은하, 잘해. 응원해. 은하는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밤 11시, 도서관은 여전히 은하의 두 번째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라 무대였다. 은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의 초안을 펼쳤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은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쉼표일 뿐이고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믿으면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노벨상 후보라는 무거운 선물. 은하의 연구가 국제기상학회의 연례 학술 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다. 기후 예측 모델의 혁신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조 강연의 일부로 선정된 것이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온 기후 과학자들이 온라인으로 은하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발표 자료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학회가 끝나는 즉시 국제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과학 논문 공유 플랫폼에 은하의 논문이 올라오자 24시간 만에 3,000번이 넘게 다운로드되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였다.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공동 연구 요청이 쇄도했다. 노벨상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한 연구소, 캐나다의 대형 기후 연구센터, 일본의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그리고 유럽의 여러 대학들이 은하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MIT의 국제학술부장은 은하의 지도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다. 우리 학생이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MIT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은하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과학 잡지부터 시작했다. 13세 한국 소녀, 기후변화 예측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다음은 일반 매체로 확산되었다. MIT의 신기원을 만드는 13세 천재 동양인, 차별을 극복한 과학자의 탄생, 한국계 소녀, 세계 기후 과학을 바꾸다. 각 신문과 방송 뉴스는 은하의 이야기에 그들 나름의 각도를 더했다. 어떤 매체는 나이에 초점을 맞췄고, 어떤 매체는 성별에, 어떤 매체는 인종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은하는 이 모든 분류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흐릿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기자들이 MIT 캠퍼스에 나타났다. 은하는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루에 3건, 4건씩. 한국 언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한국 천재 소녀, 미국 명문대 재패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방송국들은 서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경쟁했다. 한국의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들은 은하의 부모를 추적했다. 서울에 있는 은하의 할머니 집에 기자들이 몰려왔다. 손녀분이 노벨상 후보인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할머니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은하의 엄마는 언론의 관심이 불편했다. 하지만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하는 단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은하는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담담하게 대응했다. 한 주요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은하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세요? 은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발견한 것이 정말 중요한 연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다. 혹시 두렵지는 않으세요? 은하가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답변은 이 13세 소녀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번 공유되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0월의 첫째 주 노벨위원회가 물리학상 후보자 발표를 했다. 은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13세의 나이로 노벨상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MIT 역사상 처음이었다.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었다. MIT의 전광판들이 은하의 이름으로 밝혀졌다. 캠퍼스의 여러 곳에서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다. MIT의 자랑, 은하를 축하합니다. 은하는 노벨위원회의 공식 공지를 처음 들었을 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현실 같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이야기인가? MIT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한꺼번에 박수를 보냈다. 강의실에서, 식당에서, 도서관에서, 복도에서 은하가 어디를 가든 축하의 인사가 따라왔다. 은하, 축하해.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자랑스러워.
은하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자신을 비웃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손을 들어 축하하고 있었다. 교수는 은하에게 메모를 보냈다. 우리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MIT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은하가 느끼는 것은 순수한 기쁨만은 아니었다. 노벨상 후보라는 타이틀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다. 전 세계가 이제 은하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대와 기준이 높아졌다. 은하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학술 회의에 초청이 쏟아졌으며 협력 제안들이 넘쳐났다. 어느 저녁 은하는 도서관의 조용한 코너에 앉아 자신의 노트를 폈다. 그 노트에는 이제 성공의 기록이 가득했다.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다. 내가 정말 충분히 잘했나?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성공이 운은 아닐까? 노벨상 지명 발표 후 은하는 더욱 고립되었다. 이전에는 학생들이 자신을 배제했고 지금은 그들이 자신에게 집착했다. 둘 다 불편했다. 은하는 단지 과학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모든 눈이 은하를 따랐다. 마치 희귀동물을 보는 것처럼 은하는 그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계속 사진을 찍으려고 접근했다. 은하는 결국 기숙사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한 국제과학 포럼에서 은하에게 마이크가 주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다. 은하는 젊은 과학자 대표로서 말해야 했다. 무대 위에 선 은하는 수천 명의 시선을 느꼈다. 카메라, 진행자, 관객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다. 은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가 작은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나이도 기준이 아닙니다. 은하가 계속했다. 무대 위의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인종이 능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말들은 깊이 있게 전달되었다. 강당이 정적으로 빠져들었다. 그 순간 은하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 있었다. 그 저녁 은하는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했다. 엄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다. 은하야, 너 봤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미안해. 힘들게 해서. 엄마는 손을 흔들었다. 힘들기는 무슨. 우리 은하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은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봤다. 엄마의 얼굴이 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엄마, 아직도 두려워. 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엄마는 컴퓨터 화면에 얼굴을 더 가깝게 가져갔다. 은하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그것이 너를 겸손하게 유지해 줄 거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너를 응원해. 은하는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편안한 장소였다. 노벨상 후보라는 타이틀도 국제적 명성도 모든 기대도 도서관의 벽 밖에 남겨두고 들어왔다. 조용한 자리에 앉은 은하는 새로운 연구 파일을 열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은하는 알고 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은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노트북의 커서가 깜빡였다. 새로운 함수를 쓰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세상은 은하를 천재 소녀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은하는 다만 과학자로 계속 나아가고 싶었다.
그 길이 얼마나 더 길 것인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모르지만 은하는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서관의 형광등이 밤새도록 은하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모습이 MIT의 한 장면으로 미래의 과학을 준비하는 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